보수 여전사 이진숙. 예.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국회로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 나갔습니다. 국회에 나갔는데 좌파들이 뭐 우리 고성호 TV에 나와서 여의도 포차에서 방송했던 영상을 틀면서 이진숙을 극우로 하고 막 공격을 해댔어요. 여의도 포차에 나가서 나왔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 한 발언은 이런 겁니다. 청문회에서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고 얘기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존경한다면 세련된 지식인처럼 취급받는 부분은 아주 불공정하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다. 듣고 싶었던 얘기해줘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다. 또 김문수, 김용현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자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들의 사상 검증하지 않았느냐. 핵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처럼 생각해. 예를 들어 제가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면 그거 틀렸어. 오염수야. 우리처럼 생각해. 이승만 박정희는 꼴통이야. 독재자야. 당신 틀렸어. 우리처럼 생각해. 이렇게 대한민국의 담론, 옳음,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그들이 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여의도 포차에서 한 말입니다. 문화방송에서 공정방송을 민노총 노조가 규정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옳음과 공정성을 그들이 정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또 이거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질문을 제가 하자 김건희 여사 경우는 어떻든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냐.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소재로 제물로 삼아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소재로 삼고 있지 않나 싶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갔습니다. 이거 제가 빨리 읽어드렸는데 어떤 장면인지 대충 기억은 나시지만 실제 어떤 장면인지는 한번 여의도 포차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같이 보시죠. 위원장님 최근 인기 막 급상승인데 느껴지세요? 많은 그 호응을 보여주셨던 게 이 말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이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 그러면 꼴통 취급을 받고 그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 그러면 세련된 지식인 대우를 받는다. 그 말을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뭐 의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청문회도 그렇고 나중에 김용현 국방장관 청문회도 그렇고 그 청문회를 눈여겨서 보시면 지금 사상 검증하지 않습니까? 사상 검증하는데 그게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핵심이 어떤 거냐면 우리처럼 생각해. 예를 들어서 제가 처리수라고 얘기하면 그 틀렸어. 오염수야. 우리처럼 생각해.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는 꼴통이야. 독재자야. 당신 틀렸어. 우리처럼 생각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담는 대한민국의 옳음,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그들이 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에서 공정방송을 민노총 노조가 규정하고 만들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옳음과 공정성을 그들이 정하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됐던 남성 정치인, 남성 대통령이었으면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괴담과 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마녀 사냥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그 약점이 있으면 한 사람만 들고 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든 이제 소재로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그 소재로 삼지 않은가 싶고요. 이 포차 토크에 제가 그 키워드로 화두로 삼고 싶은데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가 아닙니다. 사실이 확실하게 100% 아니면 99.9%라고 하죠. 사실이 99% 이상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고
모든 판단은 기다려보시고 어떤 뭐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도 기다려보고 확실하게 됐을 때 마음의 결정을 좀 같이 하시자. 그게 대한민국을 덜 위험하게 만드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저걸 가지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 정말 뭐 여러분들이 다시 여의도 포차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이 종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황당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거고요. 이준석 위원장한테 저 정도로 공격을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덮어씌우는 가짜뉴스 괴담이 얼마나 정말 천박하고 황당하고 근거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미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TV 그러면 시청률을 따지잖아요. 라디오는 청취율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청취율 따지고 시청률 따지는데 진짜 중요한 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인용률입니다. 인용률. 특히 라디오 경우에는 인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소스 멀티 유저 시대 아닙니까? 어디서든 영상이나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걸 여러 군데에서 인용을 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죠. 제가 옛날에 교통방송 라디오 할 때는 MBC 손석희랑 경쟁을 해서 청취율 1위를 제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BBS 그러니까 불교방송의 아침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미련 없이 교통방송을 내려놓고 글로 갔는데 그때 BBS 아침 저널의 청취율이 0이 나왔어요. 불가능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방송이기도 하고 좀 존재감이 정치적으로는 미미했는데 제가 거기서 1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인용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니까 다들 아침 뉴스를 듣고 이거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다 신문사들이 인용을 하고 종편이 인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인용률입니다. 제가 지금 KBS 라디오 전격 시사를 맡은 지가 한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신문이나 여러 군데 다른 언론에서 지금 인용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용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고 TV도 이제 인용이 자꾸 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고성고 TV 영상 써도 되겠냐고 하는 문의하는 전화들이 옵니다. 이건 국회에서 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써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틀었는데 뭐 저것도 일종의 인용이죠. 물론 이진숙 위원장을 공격하고 고성고 TV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인용을 해서 한 것이라서 좀 웃깁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뉴스 가치가 있다. 뉴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뭐 기분이 좀 언짢으시더라도 좌파들도 이제 고성고 TV를 열심히 보는구나. 그리고 뭔가 인용을 할 정도로 고성고 TV가 자유파 정론 방송으로 자리 잡았구나 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고 역으로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